아이고. 자, 여러분은 지금 2013년 3월 15일 금요일 라디오스타 국립연예재활원 15회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누구세요? 아유, 저는 할게요. 이효진이요. 빗돌이요. 네. 시청자요, 소리 질러. 진짜 힘 빠지네요. 자, 좋아요. 생방송은 아프리카에서, 다운로드는 e플렉스.co.kr에서 HD 화질로 받으실 수 있고요. 라디오는 팟캐스트, 사연은 페이스북 나이스게임TV 또는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 와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중간에 다들 보셨겠지만 컷 이거 오늘 처음 했는데 11시 반에 하기로 했었어요. 11시 반에 하기로 해가지고 저 11시 반에 11시쯤 나왔죠. 11시 나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작가님이 그때 나와서 이렇게 저걸 쓰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나는 30분 동안 헛개수 박스 위에 올라가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한 50분쯤 저걸 찍었는데 네. 대본이 이렇게 뭐라 해야지? 내용이 많지가 않아서 살을 붙여야 되는 그 애드립이 좀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런 게 되게 병신 같네요. 여러분 앞으로 좀 이렇게 성장통입니다. 네, 앞으로 좀 많이 거시기를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뭐 유행어가 하나 생겼으니까요. 컷. 컷. 그건 계속 할 거예요. 네. 네, 컷.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쪄 죽겠네. 네. 정답. 됐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스타 3월 15일 화이트데이를 무사히 넘기고 오늘 금요일 라디오스타 2부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2부에는 저희가 지난주에는 저 없이 무사히 진행이 됐었던 네. 탕수육 부먹 대 찍먹. 아니요. 제가 패버렸죠. 어차피 지난주에 뭐였죠? 지난주에는 저기 양념치킨 대 프라이드 치킨. 양념 대 프라이드. 제가 패버렸죠. 제가 캐리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승리는 제가 했다는 거. 그렇죠. 감성팔이잖아요. 사실 근데 원래 그냥 반반이 질리긴 하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빵점 재판. 네. 역전 재판 아니고요. 0점 재판 아니고요. 빵점 재판. 오늘의 주제는 버스 대 지하철입니다. 저는 하판사고요. 네, 저는 버스를 맡은 이변입니다. 저는 지하철을 맡은 김변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에서 버스 대 지하철 어떤 게 더 좋냐, 어떤 게 더 나쁘냐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 지금부터 양 변호인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변. 네, 저 버스는 기본적으로 네. 어원은 라틴어의 옴니버스, 옴니스, 복수 역격으로 모든 일을 위한에서 뭐뭐를 위한만 따온 겁니다. 즉 국민을 정말 진정으로 이렇게 위한다는 그런 교통수단인 거죠. 거기 그게 어원이 그거다. 알겠습니다. 참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일단 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건 너무 많은데요. 사실 지하철이라는 말은 실제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원래는 이게 지하철이 아니라 전철이라고 해야 정상이죠. 근데 그게 이제 지하로 다니다 보니까 지하철이죠. 사실 2호선만 타도 아시겠지만 신도림역으로는 지하로 내려가지만 그 전에 무슨 역인지는 맨날 졸아갖고 잘 모르겠는데 대림인가 뭔가 맞 그 쫙 지상으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상석 됐다가 지하석 됐다가 그러나 이거는 말부터가 잘못돼 있어요. 진짜로. 설득력 있네요 이거는. 나한테 발언 기회를 줘야 내가 하는 거야. 뭐 이에 대해 반박할 거 있나요? 반박해 보세요. 김변. 해보시죠.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하철이 좋다, 버스가 나쁘다가 아니고 버스도 필요해요 사회에. 어느 정도 이제 구시대의 그 이동수단을 서민들의 이동수단을 대변했던 그런 교통수단이고 지금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요. 하지만 저는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지하철은 버스의 상위 호환이다 라는 거가 저의 앞으로 말씀드리게 될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근거는 그리고 아까 뭐가 뭔데요? 상위 호환이라는 거에 대한 앞으로 말씀드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 근거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일단은 이변님께서 말씀하셨던 어원이나 지하철이라는 말 뭐 이런 게 좀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든지 간에 근본은 바뀌지가 않아요. 어쨌든 지하철이라고 부르든 그지똥이라고 부르든 발사계라고 부르든 어쨌든 우리가 그걸 타고 이동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그 이동하는 그 근본에 있어서 버스보다 편리하다, 더 낫다, 상위 호환이다라는 그 근본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서브웨이를 타든 메트로를 타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원이나 뭐 그런 부분은 그닥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원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반론을 펼쳤고. 망했다. 네. 원래 근데- 여기서 막힐 줄 알고 지금 왜 어원이 잘못됐는지를 이만큼 준비했거든요. 근데
그냥 그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할 말이 없어요. 네, 이변이 쓸데없는 자료를 정말 많이 준비한 것 같고. 네.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거든. 개인적으로 이변이 준비한 자료에서 느낀 거는 네. 정말 지하철을 싫어하는 모임이 있어서 네. 그 사람들이 지하철의 어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많은 자료를 준비해놨던 게 아닌가. 이거 진짜 완전 빨리 들 테니까 한번 빨리 보면 안 돼요. 진짜 이거 되게 여러 군데서 찾아가지고 진짜 힘들게. 핵심만 요약해서 2분 드리겠습니다. 엄밀한 의미의 지하철은 다른 풀이대로 선로가 지하 위치하여 지상에는 보이지 않는 구간을 의미하며 지상 구간을 포함하는 개념은 전철 내지는 도시철도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지하철은 지상지하 가리지 않고 도시철도 전체 구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굳어져 있다. 땅 밑으로 가면 지하철, 땅 위로 가면 지상철을 부른다. 지하철이 없는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한다고 한다. 이런 이유에서 국립국어원과 지방의 지하철 운영회사들은 지하철이라는 단어를 도시철도로 순화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이 지상 구간을 다니는 현실적 상황을 생각해서 지상 구간을 포함하는 명칭 도시철도로 바꾸고 결정한 하다. 그래서 부산 지하철은 2분 지났습니다. 컷. 벌써? 여기서 네, 별로 도움은 안 되는 내용이네요.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지하철이라고 부르는 그 서울 경기권을 다니는 그 철도는 네. 공식 명칭은 보시면 알겠지만 네. 서울 도시철도가 공식 명칭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안 부르는 것 뿐이에요. 이미 공식 명칭은 서울 도시철도이기 때문에 그닥 문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변. 네. 어원과 명칭에 대한 거 말고 네. 뭔가 버스가 지하철보다 우월하다는 거에 대한 근거가 없나요? 되게 많은데 네. 잠깐만 준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잠깐만요. 되게 많아요. 막히셨나요? 아니요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준비를 대충 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진짜 너무 많아요. 일단 뭐 지하철도 제가 어느 정도 인정은 해드리는 게 시내버스와 함께 도시내 교통을 담당하는 아니요, 인정은 필요 없습니다. 왜 버스인가요? 대표적인 교통수단인데요. 이변 도대체 어느 편입니까 지금? 나 버스편. 버스의 입장을 대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버스 아니 좋잖아요. 일단 아니 잠깐만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당장 저희가 뭐 버스도 종류가 너무 많지만 일단 시내버스만 놓고 하자면은 가장 좋은 거는 같은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 딱 바깥의 풍경을 감상하면서 기분 좋게 갈 수 있는 버스하고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답답하게 지하에서 벽 보고 그 진짜 안 좋죠. 그리고 또 지하철은 어쨌든 물론 도시 안에 그 전체 그 공기가 안 좋은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 지하철은 그 안 좋은 공기에 완전 대집약체예요. 공기가 안 좋다 지하철은. 그렇죠. 기가 막히죠. 뭐 일단 그러면 반박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에 대한 반론. 반박하겠습니다. 김변의 반론 한번 두 들어보세요. 가지 뷰와 공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뷰 같은 경우에는 답답하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버스에는 그에 못지않은 답답함이 있죠. 뭔데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겨울에 아저씨들이 창문을 닫아놓고 뒤엔 쪄 죽겠는데 지들은 따뜻하겠다고 반팔만 입고 앉아가지고 계속 히터를 트는 무릎이 뜨거워서 될 정도의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무슨 소리요? 봄, 가을에 냄새 날 때 문 닫아놓고 뜨겁게 히터를 튼다거나 아니면 여름에 에어컨을 안 튼다거나 그런 불쾌한 관리 상황이 있어요. 버스 같은 경우에. 의제기하고 이거는 싶습니다. 일단 전적으로 김변님께서 들어보겠습니다. 전적으로 기사의 영향에 달린 거기 때문에 그날 기사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 너무 좌지우지되는 쾌적하지 않을 수가 있다. 쾌적하지 않은 그것도 다 답답한 상황이고 공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공기가 안 좋은 그 창문을 다 닫아놓고 다니는 버스 경우를 보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실제로 설계를 이미 지하에다 하겠다. 밀폐된 공간을 하겠다라고 돼 있는 지하철이나 지하철 내부 공간 플랫폼에 보면은 환기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닥 그 공기로서의 그 공기가 탁하다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고요. 사실 공기를 나쁘게 만든 건 자동차죠. 자동차 내연기관에 가진 자동차요. 그 자동차가 공기를 나쁘게 만든 거 아닙니까? 전기로 움직이는 전동차가 그 공기를 나쁘게 만든 주범은 아니잖아요. 반론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공기 관련해서는 지하철에서 설계 당시부터 약점이라 생각하고 더 보완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버스 조기도 안 좋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반론할 말 있습니까, 이변? 처음에 말했던 게 뭐였죠? 뷰야 뷰. 메모를 하세요, 이변. 뷰. 어? 뷰. 뷰. 답답하다. 맞다. 공기 그 관리. 지하철은 뭐 어쩌고 공기 말고 일단 그 온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더우면 창문 살짝 열면 그만이고요. 오히려 저는 지하철을 탔을 때 그 제가 항상 껴입잖아요. 네. 바깥에서는 버스 타고 그냥 대충 이렇게 오거든요.
정 더우면 창문 살짝 열어서 내가 스스로 환기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건데 지하철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도 많잖아요. 지하철은 왠지 모르겠는데 물론 출퇴근 시간에는 뭐 서서 가고 사람들 끼어가는 거는 버스는 지하철이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지하철은 더욱더 그게 심한 데다가 심지어 출근 시간이 아닌 대낮에도 자리가 없어요. 앉을 때가. 그럼 그런 데다가 껴있고 서있고 하는데 더워. 근데 버스는 창문에도 열 수 있어. 지하철은 그게 안 돼요. 내가 주섬주섬 그냥 가방 내리고 이거 뭐야 돗바 벗고 파카 벗고 안에 잠바 벗고 또 이거 이렇게 주섬주섬 들고 이렇게 힘들게 가야 하잖아요. 하지만 버스는 내가 조절할 수가 있죠. 버스는 셀프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건 거기까지 듣고 버스에 다른 장점 뭐가 있나요? 일단 이거 교통체증 문제도 분명히 나올 거라 생각해서 준비를 했는데 서울만 놓고 얘기를 하자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었던 그 당시에 심시티인 서울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근데 이거는 제가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공인 게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됐죠. 교통체증이 이제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전용 차선을 이용해서 버스.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죠. 게다가 지하철이 솔직히 이거 장점이라고 한다면 환승 기도가 있죠. 하지만 버스도 마찬가지로 환승 요금제를 통해서 지하철 못지않게 싼 요금으로. 저것도 좀 급했나봐요. 싼 요금으로 와리가리 이렇게 적어놨네요. 싼 요금으로 어디든 와리가리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장점. 얘한테 말할 건 아니고 제가 계속 말하는 거죠. 모해선을 쬐면 꼬마 버스 타요가 될 수도 있고. 뭔 소리야? 지하철은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버스는 되게 귀엽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지하철은 그런 것도 안 되잖아요. 토마스 무시하나요? 토마스는 기차니까 아니죠. 그리고 그거는 증기기관차니까. 토마스가 증기기관차예요? 그럴걸? 네, 그렇구나.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서울시내 한정돼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 단위로 확장을 해봤을 때 모두의 지하철이 다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거 설득력 있네요. 그렇죠. 버스가 더 대중적이다. 버스가 더 대중교통에 가깝다. 맞습니다. 꼬마버스 타요는 있지만 지하철은 상징하는 게 없다. 맞습니다. 광역시 이상급에만 사는 부르주아급만 위하는 지하철 아웃! 서민을 위한 버스! 와 만세! 버스! 네, 반론하겠습니다. 자, 서민의 입장에서 이거 이제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한변. 예, 반론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짚고 넘어가자면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그 장점을 이용해서 공기 컨트롤을 직접 하기 쉽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바깥과 외부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 일방적인 장점이지만은 않아요. 바깥에서 기다릴 때 비가 온다면 대기시나 환승시에도 계속 그 바깥에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더울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외부에 노출돼서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는 장점일 수도 있지만 그 일방적인 장점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 부분이고 도로변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다 보면 비가 오는 날 같은 경우에 도로가에 물이 고였을 때 다른 노선에 버스가 지나가거나 아니면 차가 지나갈 때 물이 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불쾌한 상황이 굉장히 생기기 쉬운 거고요. 예, 기다릴 때 춥거나 더운 상황도 마찬가지. 그래서 외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게 일방적인 장점으로 보기엔 굉장히 어려운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자리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시내 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25명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하철 같은 경우에 한 양당 40명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그게 10칸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400명이 기본적으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지하철을 탔는 같은 시간대에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엔 자리가 없고 버스엔 자리가 있다. 이거는 버스가 편하다기보다는 시민들이 오히려 외면하고 있는 교통수단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짐을 적재하는 부분에서는 뭐 무거운 그 온도 관리를 위해서 체온 관리를 위해서 잠바를 벗어서 놓는다. 근데 버스에서는 똑같이 자리가 없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버스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버스가 진동이 더 심하기 때문에 한 손은 어딘가를 버스는 꼭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적재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의자 윗부분에 따로 적재함이 있기 때문에 지하철에요. 버스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훨씬 짐 같은 경우는 적재할 공간도 지하철이 더 넓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차가 심지어는 막히지 않는 경우에도 지하철 구간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한 역당 2분에서 3분 내에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빠르다. 근데
버스 전용 차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니면 차가 막히지 않을 경우에 지하철은 그런 근거를 달지 않아도 항상 2분에서 3분 사이에 한 정거장씩을 이동하기 때문에 빠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지하철에다 갖다 댈 수 있는 장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하철이 대중적이다 라고 대중적이 아니다. 건설 비용은 많이 듭니다. 건설 비용도 많이 들고 사실 그에 따라서 교통 비용도 조금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같은 시간대에 버스를 외면하고 지하철을 타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훨씬 더 거기 쾌적하고 넓은 공간을 제공하는 지하철이 편리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치명적인 또 여기에 연관되는 장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하철에서는 똥 마려우면 똥을 누를 수 있어요. 버스에서 똥 누를 수 있나요? 이거 인정합니다. 네. 반론하시죠.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일단 물론 이변이라면 버스에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당연하죠. 자, 이거 뭐 정원내 말씀하셨는데 국내에 시판되는 차량을 예를 들면요, 뉴슈퍼 에어로시티 CNG 시내 일반 사양은 승차 정원이 25 더하기 31 더하기 1 뭐 이렇게 되고요. 네, 다시. 그러니까 이게 좌석과 그렇게 어느 입석 정도 35면. 입석까지 해서 로얄시티 CNG 시내 일반 사양의 경우 26 더하기 29 더하기 1 두 차종 모두 좌석 수로는 대용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건 이제 서울 시내 버스에 대한 얘기예요. 하지만 입석 승객까지 포함한 승차 정원으로 대형 승합차로 이제 분류가 되죠. 그러니까 대신에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거는 그 그린시티, 로얄미디 등의 중형 버스는 입석 차량이라도 입석 승객을 승차 정원으로 계산하지 않거든요.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25명이라고 단정을 지으신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한 양하고 한 버스하고 실제로 수용할 수 있는 승객의 그 숫자는 크지가 않다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지하철 정원이 몇 명이냐, 버스가 기종별로 정원이 몇 명이냐, 아니라 애초에 토론의 논점에서 벗어난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건 네. 그냥 그 자리만 가지고 하는 거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김변의 논조의 중점은 결국에는 지하철이 더 붐빈다는 것은 애초에 시민들이 버스를 외면하고 지하철을 선택한 결과물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거기에 대해서 반론해주시면 반론해 보십시오. 반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그냥 완전 어처구니 없는 얘기인 게 버스가 그동안 같은 시간대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 수많은 노선, 그 수많은 버스들 이걸 생각하면은 지하철하고의 그게 완전 틀리죠. 만약에 봐봐요. 이변 본 법정에서는 애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애교는 적극 권장합니다. 아니, 권장합니다. 금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코가 잠깐 막혀. 빨리 해봐요. 결론해봐요. 그러니까 버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100대가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고 치면은 거기에 그러니까 맞춰서 지하철을 한 대가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충 그러니까 왜요? 네? 왜요? 그냥 딱 봐도 알잖아요. 버스는 완전 이변 제가 웬만하면 알아듣고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지만 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버스가 훨씬 더 원래 많잖아요. 같은 동시간대에 그 지하철이랑 다니고 있는 지하철이랑 버스가 막 그 다니는 거랑 훨씬 근데 왜 지하철이 더 자주 오나요? 네? 근데 왜 지하철이 더 자주 오나요? 아니 그러니까 버스는 그러니까 더 많잖아요. 많은데 왜 자주 오냐고. 정말 알아듣기 어렵지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데 왜 더 자주 버스가 조금 더 폭넓게 다양하게 많은 노선과 정류장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버스들이 충족이 되지 않을 뿐이지. 맞아요. 이런 말 하려고 했던 거예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단순히 버스 지하철 비교로 시민들이 지하철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게다가 그 버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구석구석 가잖아요. 마을버스 같은 것도 있고 진짜 안 가는 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하철 같은 건 동네 떵떵떵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 내용을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네요. 뭐 버스가 좀 더 디테일하게 구간이 나눠져 있다. 그 다음에 구석구석 간다. 요걸 말씀드리기 직전에 아까 입석 승객 전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자리만 계산하면 두 개 다 자리만 계산해야 되고 입석을 계산하면 두 개 다 입석을 계산해야 돼요. 설마 입석을 해가지고 25 플러스 5 플러스 1 뭐 이런 31 플러스 1 이렇게 하셨는데 그 지하철 한량 길이가 20m예요. 그리고 폭은 3m가 넘습니다. 근데 거기에 입석까지 포함하면 지하철이 더 많이 들어가면 더 많이 들어가지 버스보다 덜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그 적재량 공간 차이를 놓고 봤을 때는 애초에 비교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똑같이 저는 아까 기준은 좌석 수만 놓고 비교를 한 거고요. 뭐 입석대 좌석을 놓고 비교를 하자. 그거는 뭐
그 동급의 비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는 논쟁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버스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스가 더 구석구석 간다, 또 나뉘어져 있다, 디테일하게 구간이. 그러면 여기서 본인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하철이 메인 교통수단이고 버스는 그 하위 호환, 더 디테일하게 그 동네 안에서 들어갈 때 쓰는 그런 교통수단인 거죠. 왜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시간대에 버스를 타면 버스는 이용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좀 더 먼 곳까지 굳이 이동을 해야 될 때 쓰는 하위 호환, 그런 이동 수단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데. 자, 지하철이 메인이고 지하철이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게 버스의 아이덴티티다. 이 부분에서 이런 반론할 여지 있습니까? 이거는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요, 지하철 근처에 살고 있지 않은 이상 전철역과 어떻게 버스를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하위 호환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1차원적인 대중교통이 버스라는 거. 그거에 대한 오히려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류장권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정세권? 이런 거? 못 들어봤죠? 역세권은 들어봤죠? 역세권은 들어봤죠? 지하철역으로 상권과 그 주거권이 형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다 나쁜 거예요, 이게 진짜로. 김배원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상권이나 주거권이 형성이 되게 돼 있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이미 그런 역세권에 영향을 받지 못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왜냐면은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 정류장 세우는 것처럼 말판 하나 꼽아놓고 거기 노선 늘리는 것만큼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개발을 해나가면서 많은 부분들을 역세권으로 발전을 시키고, 이거는 사실 지역 사회 발전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정류장을 중심으로 사회가 발전하는 건 아니고 사회가 발전된 사회를 중심으로 정류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도 나오는 게 지하철 중심으로 사회가 개발이 되는 그런 거죠. 버스를 중심으로 개발될 수는 없는 거고요. 이렇게 서민과 그런 거 가르는 거예요. 동네가 네 꽂고 차이 때문에 집값 차익 이런 거 봐봐요. 얼마나 나빠요, 그런 게. 그렇게. 그게 왜 나쁜 건지 좀 더 님이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너도 없잖아요. 예. 그게 나쁜 거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렇게 지하철이 하나 있음으로써 그 주위에 뭐 말씀하신 거죠, 역세권으로 막 돈 막 그 오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결과적으로 어떤 거냐면 서로의 그 빈부격차를 더욱더 막 심화시키고 완전 나쁜 거죠. 정말 빵점 토론에 어울리는 그런 빵점짜리 변론이었습니다. 돈도 진짜 많이 들고 만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반 시설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예산 너무 많이 소모가 되잖아요. 초기 투자 비용하고 기술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게 지금 지하철 때문에 국가에 중대한 부채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건 진짜예요. 왜 웃는 거, 이건 진짜인데.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물론 지하철은 필요한 존재인 거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악 같은 존재죠. 필요하기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경쟁력도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서비스 부분에서도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반 시설 및 투자 비용 때문에 무조건 공기업 운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기업으로 해서는 아예 해결이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적자도 적자고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심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웬만한 회사가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지만 그에 반해 버스는 사기업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서비스 뭐 의자 교체라던가 지금 말씀하신 많은 불편한 부분 있죠? 그런 것도 계속해서 모델도 교체하고요. 얼마나 좋아요. 네, 반론하겠습니다. 사기업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기업의 장점을 가져갈 때는 자유경쟁 체제가 형성이 되었을 때 사기업의 장점이 생기는 건데요. 저희 사기업의 자유경쟁 체제를 형성하기에는 그 서울시 각 시나 도에서 허가하는 업체들만 이제 버스 운수업을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자유경쟁 체제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말씀하셨던 시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내에서 냄새나는 버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 교체 안 되고 있죠. 왜? 자유경쟁 체제가 아니니까. 똑같은 노선은 할당된 버스만 다닐 수 있어요. 그게 여러 대의 버스가 다닐 수 있다면 여러 대의 회사에서 그거를 여러 군데의 회사에다 분배를 해줬다면 그 회사들끼리 경쟁을 했겠죠. 하지만 그런 경쟁은 생기지 않아요. 왜요? 버스에서는 생길 수 없는 일이고요. 네? 그다음에 초기 그거 왜요? 비용에 대해 왠지 말씀해 주셔야죠. 같은 노선은 두 회사가 다닐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건 지금 설득당한 겁니까? 아니요. 그리고 지하철은 사회 악이에요. 초기 비용 투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비용적인 면에서는 일단 세워놓고 나면 유지비는 훨씬 적게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버스는 버스 한 대마다 기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열량에 기사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연령에 한 명의 기사가 있는데 요게 자동화 시스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전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도 돌릴 수가 있어요. 정차하고 출발하고 이미 컴퓨터에서 그런 건 다 계산이 가능하고 안전사고나 그